2050년 대한민국의 전기 수요는 현재보다 무려 2.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운송과 난방을 모두 전기로 대체한 결과죠. 그거 뭐 태양력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예상하기엔 국내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2050년 전력 수요의 70%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나머지 전력 수요는 어떻게 하죠? 2050 탄소 중립 전략편입니다. 보통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발전 단가,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 그리고 공간 부족 문제 등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발전 단가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태양에너지와 풍력 가격은 기존의 예상보다도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태양에너지는 그 가격이 10분의 1로, 풍력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미국 기준으로 태양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이미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태양에너지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이후에는 그 가격이 석탄과 원자력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도 상황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에 따라 전력 공급이 일정하지 못하고 생산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전력 생산이 많은 시각이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각과 어긋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터리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력이 과다 생산될 때 배터리에 저장해 놓았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직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문제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배터리의 가격은 kWh당 150달러 정도지만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려면 배터리 가격이 지금의 7분의 1, 그러니까 kWh당 20달러 정도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배터리 가격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처럼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전기차 등 배터리 사용처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30년간 배터리 가격은 30분의 1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10여 년 이내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경제성이 있는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재생에너지로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데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기상 조건에 따른 지리적인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땅값에 따른 경제적인 제한도 있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대한민국에서 태양에너지가 시장성이 있는 지역인데요. 산림이나 농지를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로 인한 수익이 설치 비용과 토지 임대료보다 높은 지역들이죠. 이 지역을 다 합치면 전 국토의 3에서 6%, 서울의 5배에서 8배 정도에 이르는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로는 여기에 모두 태양광 발전 장비를 설치해도 전력 생산량이 2050년에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60에서 70%밖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는 시장성이 있는 모든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진 못할 것 같은데요. 토지 주인이나 환경단체 등이 경제성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장비 설치를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발전 단가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격 문제가 해결되어도 공간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050년 필요한 전력의 3분의 2 이하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족한 에너지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대안으로 수소 수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소 수입은 현재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듯 수소를 수입해서 무탄소 가스 발전이나 연료전지 같은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수소는 전기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는 여분의 전기가 많이 없을 것이므로 발전에 필요한 수소의 대부분을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수입해올 계획이죠. 현 정부는 2050년에 필요한 전력의 약 23%를 수소 발전으로 생산하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최소 연 2,200만 톤에 달하는 수소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각국은 현재 천연가스보다 10배 비싼 수소 가격을 2050년까지 기술 개발을 통해 천연가스의 2배 수준까지 낮추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수소 가격이 천연가스보다 비싼 만큼 지금보다 전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도 문제인데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비싸더라도 수소 전력이 꼭 필요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호주같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은 수소 전력 없이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비 때문에 수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볍고 부피가 큰 수소는 기존의 다른 연료들에 비해 배를 이용한 대량 수송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파이프로 수소를 운송에 사용할 계획인데 이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수소 가격은 50% 이상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 비해 비싼 전기 가격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2050년 전에 수소 경제를 완성하려면 발전, 저장, 운송 등 수많은 관련 인프라가 30년 내에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수소 관련 산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단기간 내에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따라서 목표 기간 내 수소 경제의 상용화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비싼 비용 때문에 이보다 확실하고 저렴한 원자력으로 부족한 전력을 채우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을 충분히 늘리면 국내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잉여 전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이용해서 수소차와 같은 다른 산업에 필요한 수소를 국내에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도 있을 텐데요. 비슷하게 미국 에너지부는 2천만 달러를 투자한 하이드로젠 샷 프로젝트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법을 연구하고 있죠. 하지만 원자력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나 휴먼 에러에 따른 사고 위험은 항상 있고 고준위 핵 폐기물은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죠. 탄소 중립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아직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30년 후 모든 화석연료 제품을 전기 및 수소 기반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신없는 대변환의 마지막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도 이 변화의 흐름을 잘 타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과학태클이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